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 의원님이 부산이시잖아요. 지역구가. 맞습니다. 예, 예. 해운대구? 예. 해운대구시죠. 거기는 가덕도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가덕도하고 이제는 외곽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한 시간이면 가죠. 1시간 정도. 예. 아무튼 요 사이에 부산이 정말 핫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핫해졌습니다. 예. 보궐선거, 가덕도 두 가지가 겹치면서 우선 하 의원도 가덕도 공항은 찬성하시는 걸로 아는데, 근데 어제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비판한 건 아니고 이제 당의 다른 분이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속내는 뻔하잖아요. 속내는 선거 앞두고 이제 간 거라서 저는 뭐 대통령 처신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뭐 그 정도 애교는 좀 관대하게 봐줘도 되지 않나. 애교라는 말씀은 뭐 무슨 어쨌든 말씀? 부산 시민들한테 좀 잘 봐달라, 민주당 잘 봐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럼 왜 갔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거기에 그거 한번 왔다고 그동안의 평가가, 국정에 대한 평가가 뭐 완전히 달라질 그런 부산 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아하. 저는 그래서 그냥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랑 지금 같은 결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결인지 아니면 생각이 돌려서 다릅니다. 같은 결인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들으면서 평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그래서 선관위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까지 말씀을, 탄핵 사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어쨌든 뭐 당 입장에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또 그 민주당 안에서도 솔직히 선거용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하지만 뭐 좀 이쁘게 봐주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부산 그렇죠. 지역구 분으로서는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이쁘게 봐줄 수 그런 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예. 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는 뭐 마음을 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게 정말로 대통령의 방문으로 후보 지지도가 바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 뭐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는 안 보세요? 어쨌든 판세를?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예. 때나 선거 앞두고 무슨 행보를 보일 때마다 강하게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하. 민주당이 똑같은 짓을 하냐. 내로남불이다. 그런 맥락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판세에는 영향 안 준다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가덕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네. 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찬성을 하고 또 가덕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발의했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잘 알고요. 또 가덕공항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 PK, TK가 서로 대립을 해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TK 반대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일이라면 약간 임팩트가 좀 클 수도 있지만은 그동안 쭉 그래왔는데요. 뭐 그리고 TK 민주당도 반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 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TK 전체가 반대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제 TK에는 김부겸 의원, 홍일학 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떨어지셔가지고 현재 TK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러네요. 티가 안 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문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 영향은 안 준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그런 희망을 갖고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큰 이게 각이 서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 선관위 고발도 뭐 거의 제가 그럴 가능성 오늘 없다고 얼총 보세요? 있는데 가서 좀 말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가덕도 공항 건설 특별법을 시행해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오늘 본회의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왜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를 안 하느냐.
그 타당성 조사가 좀 엄격하게 돼 있어서 사전 예. 타당성 조사랑 예비 타당성 조사 두 가지를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예타 사타. 예. 예, 근데 사전 타당성에서도 경제성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이번에 들어가 있고 예. 예타는 더 엄밀하게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왜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이거 이제 공항이 2030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게 큰 요소입니다. 부산에서 2030년에 엑스포 하는 거요. 이제 엑스포를 하면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예. 과거에 상해 엑스포 예. 기억하면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려면은 그 공항이 잘 돼 있느냐 이거 평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엑스포 유치할 때 네네. 근데 예타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예타만. 예. 근데 이제 엑스포 유치 그 표결하는 게 23년이에요. 그럼 그거 지나고 나서 삽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유치 그 평가단이 와서 예, 실사를 예. 하는데 예.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예타는 면제해주고 또 법에 예타를 국책 프로젝트는 면제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호남 고속철도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남부 내륙 고속철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한 6조 가량 꽤 들어갑니다. 또 다 예타를 면제를 했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왕 하는 거면 2030 엑스포를 부산 유치할 수 원활히 있게 좀 유치할 수 있게 좀 돕자. 도와달라. 그런 의미로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이다. 예, 예. 근데 아시겠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여야가 다 일치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들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사비 수조가 들어가는 공사고 국토부 추정으로는 28조 원을 예상하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면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등등해서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그걸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근데 관계부처,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다 우려를 한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한두 푼 하는 공사 아니니까 오히려 더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엑스포보다도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그래서 국토부가 사실 혼란을 부추긴 면이 있는데 이제 국토부는 원래는 좀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솔직히 국회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굉장히 좀 과장된 수치를 뽑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사전 타당성 조사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국토부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 일단 28조 원은 너무 무리한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28조 원은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김해공항 전체를 옮기는 겁니다. 군공항까지. 그래도 이제 좀 높은 건데 그럴 경우에는 김해공항 부지를 상업 개발하면 그 정도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TK 공항이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기잖아요. 땅값 비싼 대구에서 경북으로 옮겨서 그 돈으로 그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짓겠다는 하는 거거든요. 정부 지원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군공항은 이전이 어렵다라고 해서 김해공항이 상당 기간 존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선만 알겠습니다. 하는 그럼 거죠. 돈은 28조보다 덜 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안전성이며 환경성이며 이런 것들 다 문제 제기를 했던데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어제. 국토부 장관이 그럼 아주 반대는 아닙니다 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꼬리를 내렸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사실 제일 큰 건 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김해공항 확장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국토부에서는 뭐 6조 얼마 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산을 하나 깎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9조 가량 드는데 그 9조 정도면은 지금 그 가덕공항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9조 원이요? 예. 9조 왜냐면 하나니까. 그러니까 국토부도 그거 활주로 하나로 하면은 활주로 하나만 지금 저희 계획은 활주로 하나입니다. 예, 근데 활주로 하나 가지고 국제공항 기능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잘 되면 또 추가로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공항이 24시간이 안 됩니다. 군공항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공항과 분리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해 신공항 확장에 원래 돈을 쓰기로 돼 있습니다. 그건 국비로 다 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돈 이상 안 들게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오늘 뭐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건 아니어가지고 요걸로만 끝낼 수는 없어서요. 요 얘기는 아마 월요일에 저희가 또 전문가들 모셔서 더 깊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국회에서 여야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통과시킬 것이다. 요 상황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그나저나 하 의원님. 네. 레임덕 얘기가 자꾸 나와요. 대통령령이 안 서는 걸 우리가 이제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진짜 레임덕이 온 거냐? 아니면 언론이 없는 레임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좀 빠지고 예를 들어 최근에 어제도 이제 확인이 됐는데 대통령은 그 중대범죄수사청 예. 사실 속도 조절하라는 맥락으로 이야기했다고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속도 조절이라고 딱 그러진 않았다. 단어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에 예, 그러니까 예. 좀 늦추라는 거죠.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는 힘들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민주당 강경파들은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인이 마음대로 해. 이런 시절에 대통령 마음이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받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지지자들이 선거 때 이야기했던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렇죠. 플로어들 그 그런 대통령 분위기가 쭉 방침에 유지가 저항하지 됐는데. 마라 이런 건데 그것과는 많은 좀 온도 차이가 있죠 현재 보면. 그리고 대통령도 들이박을 태세고. 근데 김경수 지사가 여기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질문 드렸더니 아니 원래 이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까지도 쭉 이견은 있었다. 다만 표출이 안 됐던 거지. 그걸 왜 레임덕이라고 하느냐 그러시던데요. 이게 표출이 된 게 레임덕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의총할 때는 반대 의견이 좀 있었을 텐데 그걸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몰매를 맞으니까 대통령 그 그립이 세서 그러다가 이제는 표출이 돼도 별로 이제 힘들지 않다 정치적으로. 표출이 되는 게 레임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제 대문께죠. 대놓고 문재인 까도 대문가가 된 거지 이제 대깨문에서 대놓고 문재인 까. 요 용어도 잘 써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 때 썼던 그 용어인 건 거죠. 최근까지 이제 이게 문지자들 쓰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용어 방송에서 쓰면은 굉장히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야 뭐 욕 많이 듣는 사람이니까. 방심위에서 경고도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불가피한데 저는 문 대통령이 이걸 관리하는 그 방법도 이미 생각해 놓고 좀 진행시키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도형 리더십에서 관리형 리더십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젠다를 새로 주도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이제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 관리 통제하는 형태로 커지지 않게 리더십을 그쪽으로 바꾸는 지금 건. 예를 들어 신현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원래는 윤석열 때리기 인사로 하려다가 윤석열 라인 인사도 어느 정도 포용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이제 그 절충을 하고 그러면서 신현수 사태가 미뤄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사퇴는 할 것 같은데 당장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는 사태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슬기롭게 레임덕 관리 모드로 지금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다시 검찰과 법무부가 대충돌하는 사태를 청와대는 막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시는 거군요. 별 문제가 없으면 여론상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관리형.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통제에 들어가는. 그런데 여당의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다. 여당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임기는 1년 남았지만 국회의원 임기는 더 남았잖아요. 4년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럴 때 이제 자기 이슈를 주도해서 이제 자기 브랜드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강경파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서 오히려 자기 세를 결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기 말년에는 불가피한 현상이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신현수 사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봉합이 잘 될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어떻게 볼 걸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문제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어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를 잘 하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어젠다는 남북 관계예요. 네. 북한하고 한번 또 정상회담도 하고 아, 그러려면 미국 그렇지.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럼 일본하고 관계를 빨리 개선해라. 아하. 근데 이제 한일 터널 이야기 나오면 또 막 친일파라고 막 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또 한미 관계도 잘 해야 되는데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마라. 김정은이 하지 마라 그런다. 그럼 미국에서 집권 여당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보다 북한이 남북 동맹하자는 거냐, 한미 동맹이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올 거다. 계속 나올 거다. 계속 이렇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1년 남은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임기. 예, 예. 아하.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보궐시장. 어제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2차 단일화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토론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토론에 있어서도 많이 성장을 했고 본인도 과거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그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랑 붙으면 안철수가 이길 때가 좀 많고 국민의힘 후보가는 이길 때가 좀 적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로는 단일화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것 같다. 야권 단일화에서 국민의힘보다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왜냐하면 것 같다. 우리 룰이 예, 단일화할 때 이제 결정하는 룰이 예. 여론조사거든요.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왜 근데 국민의힘 토론회는 이렇게 안 떠요? 너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사실은 붐을 일으켜서 안철수 후보랑 붙었을 때 우위로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제 부산에서도 예. 이제 민주당 후보랑 이제 딱 이렇게 겨뤄보잖아 여론조사로. 예. 그러면 어떤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기고 예. 어떤 후보는 지는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기는 후보한테 관심이 쏠리게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 후보한테 국민의힘 후보는 안타깝게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기는 수치가 적다 보니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쪽 후보도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세요. 오늘 이제 월간 하태경은 당의 입장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누군가가 붙었을 때 지금까지로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해 보인다. 그렇죠. 수치로만 나타나니까 부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후보 응원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월간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